네, 안녕하십니까. 자, 엑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을 했는데 이 공개 방송에서 엑스바이오에 대한 걱정, 지금 저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라인까지 좀 이탈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러한 걱정을 좀 해주셔서 이 엑스바이오에 대한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오늘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같이 이 두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스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들어오면 이 이후에 추가적인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 일단 들어오는 것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는 있지만 주가의 이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수급에 대한 흐름만,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외인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그냥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분봉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자, 오늘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눌림, 그 다음에 상승, 눌림, 상승, 승, 눌림. 자,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봤을 때는 저는 오늘 모습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상승, 눌림, 상승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좀 돌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눌림 쪽에 대한, 그러니까 하락이죠. 이 하락 쪽에 대한 부분이 좀 강했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뭐 명확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분봉상의 위치를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봉상이라든지 뭐 주가상으로 이렇게 쭉 올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저항, 여기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좀 이렇게 차트상에서 지금 딱 봤을 때는 저항이 많고 좀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장중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빠지면 한번 이렇게 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와도 최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순간 쳤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무조건 홀딩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의 좀 대응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저점, 자 색치를 좀 이렇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시장 장중에 방송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확실히 여기 자 색칠하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색칠해 볼게요. 색칠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확실히 좀 구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저항 구간이 맞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자 저항, 여기에서도 저항, 그 다음에 지지받았다가 눌리죠. 그러면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분명히 저항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 5선과 20선, 20선에 대한 저항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도 저항 받았고 그러면 종가상의 5선이다라고 하면 5선 따라서 일단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계속 밀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5선에서 올라타야지만 이제 좋다. 우리가 이렇게 반등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짧게만 보신다라고 하면 5선에 대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색칠한 부분에서는 이런 파동, 이런 잔파동, 바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충분하다. 어떤 모양이 나와도 예, 이상하지 않고 다 가능한 예, 그런 여기 위치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죠. 이동평균선 200선이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위치이거든요. 이 라인대를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딱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200선에 대한 흐름을 또 봐야 돼요.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까지 보는 것이 아니고 200선에 대한 라인대까지 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예, 계산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예, 바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201선까지입니다. 201입니다. 201선까지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정도 하락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도 그렇지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살짝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봐야지 지금 종가상이니까 종가상의 이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장중에 올라오면 얘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를 봤다, 어느 자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장중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종가상의 이런 모습일 때는 일단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중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승 기회를 볼 수 있다. 다만 후에 또 저항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상당히 더 긍정적인 시간 외에 모습이 나왔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바이오는 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 돌파한다라는 것. 여기도 그랬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제가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돌파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죠. 잘 정리하고 나왔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땐 살짝 저도 좀 당황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수급이 좀 있고요. 그다음 외인 매도. 자, 이제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시간에 좀 2.12%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자,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하방에 대한 부분도 지지가 되고 상방에 대한 부분도 이 색칠한 부분, 이 범위 안에서 상승과 하락과에 대한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죠.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제 분봉상의 좀 흐름을 좀 볼게요. 오늘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살짝 돌파가 나왔지만 밀리고 저항 돌파, 저항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러한 모습일 때는 좀 엑시스바이였나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추가락에 대해서는 좀 이 주가 흐름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밀린 이유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습을 보면 21선 우에서 반등, 21선 밀려서 반등, 그러면 21선 정확하게 터치 이후에 반등을 할지,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걸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 색칠한데,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이 색칠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상단 쪽이 한 24,000원대 후반, 하단 쪽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하단 쪽이 22,000원. 제가 색깔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 안에서의 움직임만 괜찮으면 저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바이오에 있어서 나중에는 뭐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쫓아가시면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5%에서 자, 뭐 내일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략 뭐 15 이상에서 물렸다,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벌써 마이너스 10%예요. 아니면 뭐 손절이 나가실 수 있지만 그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하면 예, 마이너스 15, 뭐 20% 하루 이틀 만에 그런 마이너스가 찍히면 거기서 손절 치면 또 상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주제 넘는 소리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좀 안 해야 될 매매는 이거는 정말 이제 고수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런 파동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도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이라든지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손절에 대한 대응도 빨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예, 그러한 종목이고 위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락을 해도 괜찮다 또는 하락을 해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하락하고 나서 그때 보셔도 돼요. 네, 하락하고 나서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